안녕하세요. 27차 시 디딤 형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파트를 같이 다뤄볼 거예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보통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서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내는 것 대신에 함수의 그래프를 진짜 그릴 수 있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정식과 부등식 내놓고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연습과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래프들은 암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접해봤어요. 그 내용을 한번 떠올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부분부터 들어갈 거냐면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개념으로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선생님이 y는 fx라는 식과 y는 gx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연립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와 y를 찾아라 라는 게 연립방정식이었거든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 자, 중요한 포인트.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들을 찾는 것이다. 자, 근데 요걸 풀 때 우리 어떻게 풀죠? 보통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거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게 된다면 fx-gx는 0 이런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고, 아니면 넘겨서 fx는 gx 이런 식으로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선생님이 얘를 y라고 설정을 하고 똑같은 y라고 설정을 하면 y는 fx, y는 gx라는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과 하나의 방정식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각 점들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일 거거든요. 그쵸?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들, 즉 관계식을 만족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 점은 y는 fx를 만족시키는 값들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y는 gx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곡선 위의 점은 이 빨간색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애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쵸? fx 위에도 있고 gx 위에도 있다. 그러면 그 말은 fx의 관계식도 만족시키고 gx의 관계식도 만족시킨다. 즉, 동시에 만족시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두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들이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정식이 손으로 풀기 어려울 경우에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를 다시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정식의 활용 파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배웠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생각한다고 쳐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2차 함수,
얘를 y는 x-a, x-알파, x-베타 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함수값이 0, 즉 y는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크다, 위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알파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위쪽에 있고요. 베타보다 클 때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니까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죠. 이 관점이 결과적으로 부등식의 활용 파트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요거에서 응용이 돼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생각한다고 쳐볼게요. 자, 요거는 fx라고 하는 것은 y는 fx의 함수값이죠. y는 gx의 함수값이죠. 즉, 두 개의 함수값을 비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x예요, y예요? y값이죠. 자, 그리고 y값은 그래프상에서, 우리 보통 그리는 좌표평면의 그래프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표시가 돼요? 위아래로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y좌표가 크다, 함수값이 크다 라는 것은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다 라는 것은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다 라고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라는 것은 위에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작다라고 되면 그쵸, 아래에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쓰다 보면 이렇게 등호가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같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방정식처럼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점, 만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부등식 해석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볼게요. 방정식 x-2는 ln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미적분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못 푸는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건 그래프를 활용해라 라는 문제가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x-2는 lnx, 요거 우리가 뭐 ln을 넘기면서 2의 x-제곱은 x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못 풀죠. 손으로 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에 따르면요, 얘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x-2, y는 lnx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이거 두 개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서 관계를 보면 되겠지만 사실 x가 두 개나 고려되게 되면 얘도 직선이긴 직선이지만 기울어진 직선이고요. 얘는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같은 식을 표현을 할 건데 x라고 하는 애가 양쪽으로 갈라지면 우린 두 개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죠. x를 한쪽으로 모을 겁니다. 자, 그래서 x-lnx는 2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얘 -2는 0 이렇게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한번 는 2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y는 x-lnx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y는 2라고 하는 거 하나,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서는 y는 2라고 하는 직선은 우리가 그리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y는 x-lnx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제 x-lnx의 곡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느냐 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fx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된다? 미분부터 해야 된다. 그쵸? 근데 그 전에 먼저 정의역부터 한눈에 파악하고 들어갑시다. 로그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수 조건이라는 특수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분 들어갈게요. f'x를 구해보시게 되면요.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함수를 구했다. 그럼 자동으로 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분의 1 이항시키면 x분의 1은 1. 그러려면 x는 1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증간표를 그립니다. 증간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정의역에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거나 불연속인 지점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점도 꼭 증간표에 포함을 시켜서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정의역의 끝점인 0, 그 다음에 아까 도함수를 0으로 만들었던 1, 그 두 개를 구분점으로 구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일 때 도함수가 0이었어요. 이 점점점 구간에서는 선생님의 부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어요. 왜냐? 이 점점점 구간에서는 연속이고요.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0을 지나지 않으면서 부호가 바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값 한 개씩 넣어가면서 부호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 2분의 1 이런 쉬운 값 있죠. 그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1 빼기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뒤쪽 항이 2라고 계산이 돼요. 그럼 1 빼기 2니까 음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여기는 2 같은 거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1 빼기 2분의 1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요.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감소할 거고요.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x좌표가 1일 때 극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때 함수값 구해주게 되면 1 빼기 ln이 되니까 1. 그래서 1,1을 지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1,1이라는 지점을 지난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일사분면에서만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 극한값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지금 어차피 0보다 큰 범위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x는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lnx의 0이 이렇게 돼요. 자, fx는 ln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 생각해보면 이런 그래프거든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한없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lnx라고 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x도 무한대로 가고 lnx도 사실상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프 한 번만 상상해 볼게요. 자, ln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갈수록 엄청 천천히 증가할 겁니다. 자, 근데 y는 x는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자, 그럼 두 함수 사이의 그 간격은 어떻게 돼요? x에서 lnx를 뺀 거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될 텐데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오른쪽 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격은 더욱 커질 거기 때문에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새로 그려질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 이게 지금 y는 fx 한 개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 y는 2도 그려야 되죠? y는 이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2가 나왔고요.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점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x제곱이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평균함을 보이시오. 얘도 손으로 못 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y는 2x제곱, y는 x 플러스 1 이거 두 개 생각하기에는 빡빡하단 말이에요. 너무 두 개나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x를 한쪽으로 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한번 상수함도 같이 몰아볼게요. 0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증명하면 주어진 부등식이 증명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왼쪽식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 제한이 없죠. 자, 그러면 맘 편하게 미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함수를 구하면 자동으로 0까지 연결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돼요. 2의 x제곱이 1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x는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증간표를 그립니다. 정의역의 끝점 없었기 때문에 그냥 0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은 0일 때 0이고요. 점점점에서는 부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쉬운 값 한 개씩 넣어볼게요. 이쪽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쪽에 2의 마이너스 10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100제곱분의 1 빼기 1 무진장 큰 값인데 그거를 나눴으니까 그쵸? 얘는 무진장 작은 값이겠죠? 그거에서 1을 빼냈는데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뭐 양수일 때는 100 같은 거 넣어보시면 확실히 큰 값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f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함수가 음수일 때 함수는 감소, 도함수가 양수일 때 함수는 증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일 때의 함수값 생각해보면 대입해봤을 때 2의 0제곱 1이거든요. x 0이거든요.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아니죠.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스타트 지점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값 빠르게 체크하고 갈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x제곱의 그래프 생각해 봤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x가 한없이 작아지면 그래프도 x축으로 한없이 붙어요. 극한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항은 플러스로 발산해요. 자, 무한대에서 1 뺀다고 해서 이게 엄청 티가 날까요? 여러분들 100조에서 1원 빠지면 이거 자산 얼마라고 할 거예요? 100조라고 하겠죠. 무한대에서 1 빠져도 무한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2x제곱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x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예제 1번 푼 것처럼 증가 속도를 볼 겁니다. 근데 y는 x는 고작해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요. y는 2x제곱은 초반엔 느리게 증가하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훅 치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 간격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애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뭐 0,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없이 치솟고 한없이 치솟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것은 fx의 관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쵸? 즉 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얘의 그래프가 y는 0, x축이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들을 찾아봐라. 근데 생각해보면 전부 다 위에 있다가 0에서만 딱 한 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전부 다 만나거나 위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개념 다뤄봤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다뤘었던 방정식과 부등식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 이전 개념들이 부족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개인적으로 좀 더 앞에 내용 복습해 보시고 아까 언급했던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든가 그런 내용들, 2차 부등식 이런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다시 와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